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태양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카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카드들은 조금은 음의 성향이 많죠. 그리고 조금은 이상적이에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태양카드 같은 경우엔 좀 심플하다. 조금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음은 감추어져 있어요. 뭐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타로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키워드는요. 드러나 있죠. 전부 다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거나 카드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쉬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태양 카드의 첫 느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아이가 백마를 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 뒤에 태양이 떠 있다. 세 번째, 아이 뒤에 담벼락에 해바라기가 피어 있다. 네 번째, 아이가 빨간 깃대를 들고 웃고 있다. 이 원래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도 달 카드와 마찬가지로 태양에도 표정이 있고요, 아이도 웃고 있는 표정이 있어요. 옷도 벌거벗은 상태고, 네, 근데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꼭 애 옷을 벗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옷은 입혀놨습니다. 일단 태양 같은 경우 태양도 얼굴에 굳이 얼굴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좀 무섭죠 원래 카드는. 그걸 뭐 이렇게 만물을 비추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설명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키우고 이 만물을 비추고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죠. 명리학적에서 봤을 때 병화죠. 다른 정화고요.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만물을 키우는 겁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생명, 다시 말해서 나무를 키우고 동물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이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그리고 양적이다. 이 양적이다는 말은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육체성, 힘,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명리학과 동일하죠. 두 번째,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같은 경우를 요즘에 상당히 많이 주고받죠. 왜냐하면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 양에 포커스가 있고 태양을 따르는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의 기질인데 이것 자체가 하는 역할이 바로 양이 부족한 사람한테 양을 보완해주는 개운법 역할로 명략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죠. 뭐 액자를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놓는다거나 명함 같은 데도 해바라기 사진이 있는 이런 명함을 주고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죠. 타로카드에서도 그런 점에서 해바라기, 양의 키워드, 그리고 벌거벗은 아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가장 순수하고 생명력이 강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순결, 천진무구, 솔직함 이런 부분이에요. 아이가 옷을 벗고 있으니. 그리고 흰색 말, 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말이라는 것도 명리학으로 봤을 땐 오화죠. 화라는 말입니다. 불이죠. 이 말이라는 게 엄청 빠르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상당히 닮아 있죠. 명리학은 아예 동일하지만 타로, 서양으로 봤을 때는 유사하다. 이렇게만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흰색이라는 것도 양의 기질이 있죠. 그리고 흰색이라는 것도 순수, 순결 이런 바보 카드에 나오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깃발. 저 빨간색 깃발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깃발의 색깔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흰색 깃발은요, 포기를 선언하는 거고요. 빨간색 깃발은요,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깃발의 의미는 정복, 승리, 빛을 내는 것, 혹은 이 무언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내가 극복, 승리,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뒤에 담벼락이 있어요. 이 담벼락 같은 경우에는 의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것,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의 키워드를 가지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네.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당히 심플하죠. 태양카드. 그리고 키워드는 솔직함, 빛이 있음 어둠이 있고 애매한 것이 명확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음향이 좋아에 대한 키워드로 보시면 해석하는데 심플할 것 같아요. 무언가 빛이 있어야지 어둠이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밤이 길어도 태양은 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가고 빛이 밝혀지면서 태양이 뜬다는 말이죠. 그리고 순수함. 무언가 가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 순수함.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 카드는 별로 순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가리고 있잖아요. 물론 의미는 그렇지 않죠. 밝고 활기참. 태양은 빛을 열을 내는 에너지의 총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다. 타인을 이용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타인을 이용하기보다는 타인을 도와주는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좋다는 거죠. 키워드는 행운, 역마, 여행, 철없음, 밝음, 만족, 출산, 임신, 경사입니다. 연애운, 재물운 별 5개 기준으로 별 5개예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이 카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 잘 풀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좋은 자리에서 떴다면은. 근데 안 좋은 자리에 떴다면은 안 좋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단일 카드로 봤을 때는 좋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태양카드 상황별 해석입니다. 장점은요,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의욕이 넘친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져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 기쁨, 긍정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장점이 단점이 되죠. 과도하며 무모하며 생각도 없고 낙천적이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낙천적이에요. 하지만요, 그런 부분이 실패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질병, 일사병, 화상,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건강, 바로 치유될 정도로 가볍다 혹은 건강한 상태다. 재물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돈이 움직이면은 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노력만 한다면은 돈은 잘 들어온다. 반대로 조언을 하자면요. 노력을 해라 좀. 좋은이가 좀 좋을 때 움직여라. 이 말이죠. 애정우는 좋은 연인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공부 및 합격운은요. 취업운은 정말 좋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귀인이 나를 돕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직장 및 승진운은요. 당신이 하는 일에 희망이 가득하다. 열심히 하시면 이룰 수 있다. 상당히 좋은 카드죠. 매매 및 이사.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매매나 이사를 하시면 이익도 따릅니다. 태양카드의 조언이에요. 솔로는 새로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커플의 경우에는요, 사이가 엄청 좋아진다. 부부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등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재물은요, 금전적인 이익이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진급이나 인정을 받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별 5개라서 상당히 좋은 카드이며 상당히 좋은 의미들이 많이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태양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심판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